근데 이번에는 조선시대 왕실의 옷을 만드는 상의원을 배경으로 영화가 개봉된다고 합니다. 화려한 우리 옷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민주 연구원 김형호 영화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사극 영화 붐입니다. 예. 예, 뭐 사극이 주로 영화 흥행도 잘 되나 보죠? 예, 올해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량이라든지 아니면 해적 그리고 군도 여기에 뭐 영림까지 4편 정도 한 3천만 명 이상 예. 관람을 했습니다. 특히나 명량하고 뭐 해적 같은 경우는 가족 관객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관객도 충분히 더 증가시키는 사극이 좀 먹히는 이유를 물어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사극 같은 경우는 드라마 강조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도 명량이 이제 곧 개봉을 하는데 뭐 그 한국의 사극도 또 다른 한류 열풍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 사극과 다른 그런 감정성이 충분한 영화가 강점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올해 개봉된 사극 영화를 보니까 명량이 1,760만, 해적, 영린, 군도 엄청납니다, 그죠? 예,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데 해외에서 인기 좋죠. 예, 말씀드렸지만 그 명량 같은 경우는 이제 곧 12월에 중국에서 대대적인 이제 상영을 예정하고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사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 쪽에서 많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선시대 궁중 옷, 의복 관련 영화 상의원인가요? 예. 그 영화가 개봉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상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그 처음으로 이제 조선 최초의 궁중 의상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의복을 만들었던 이 상의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거기 한 20년간 뭐 있었던 어침장 그리고 궁 밖에서 이제 유명세로 궁궐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또 다른 천재 디자이너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옷 때문에 변화하게 되는 왕비와 왕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예, 옛날에 뭐 궁중 배경으로 이제 의술도 나오고 먹는 것도 나오고 이제 옷이 나왔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인기 드라마였죠. 왔다 장보리에서 장보리가 꿈꿨던 침선장 맞습니까? 네, 침선장. 예. 네. 침선장이 뭐 하는 겁니까? 침선장은 말 그대로 바느질하는 사람이죠. 바느질하는 사람? 네, 네. 예. 침선장이 바느질하는 사람이면 상의원은 뭐 하는 됩니까? 상의원은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복식을 다 진상하는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의원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왕실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왕실의 보물창고. 네. 그래서 옷을 짓기도 하고 또 타부서인 제용감이나 호조 등하고 협업을 해서 또 옷 복식을 장만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보관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금은보화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쌓여 있는 곳. 네. 근데 제가 뭐 드라마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 우리 인기 드라마에서 뭐 왔다 장보리인가요? 네. 거기서는 연민정하고 장보리가 경쟁을 하는 거죠. 서로 바느질 잘한다고 경쟁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서로 바느질 경쟁을 하면 네. 이 영화에서는 한석규 씨하고 고수 남자끼리 경쟁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석규는 뭡니까? 한석규도 침선장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침선장이라고 하면은 꼭 이게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요. 예. 바느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여자라고 하는 침선비가 있기 때문에 침선장이 혹시 남자가 아닐까, 남자일 확률도 있겠다, 또 높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석규는 이제 바느질의 천재, 그렇죠. 그리고 고수 씨는 디자인의 천재.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되는군요. 남자가 바느질 조선시대 때 같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낮춰보는 직업 아니에요? 남자가 바느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조선시대에. 근데 후기를 조선시대? 보면 아닌가 보죠? 아닙니다. 갓바치 갓바치가 갓바치도 있네. 남자고요. 그것도 예. 이제 바느질하는 사람이죠. 가죽을 다루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예. 바느질도 뭐 상의원에 소속된 중간 관리에서부터 침선장에 이르기까지 바느질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아까 음식 주제, 의술 주제도 있었는데 옷 주제면 옷값 많이 들어갔겠네요. 영화 만드는데. 예, 뭐 이번 영화 같은 경우 제작비 중에서 뭐 1억 5천만 원 정도가 의상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100만 원짜리 옷이 150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옷 최소한 150벌. 예, 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영화 보시다가 쓱 지나가네. 아, 저건 최소한 100만 원짜리 옷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또 이제 침선장이 남자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추측을 하셨는데 상의원이라는 곳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죠. 조선시대 예, 때. 예. 그리고 이게 뭐 역사적으로 맞는지 고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 상위원회 고증도 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 복식 같은 경우도 이번 영화 알아보니까 영조시대 복식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의 그 복식이 가장 많이 바뀌었고, 이게 영화다 보니까 이제 상상력이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그 복식에서 어떤 것들이 사건을 만들 수 있을까 철저한 고증 하에서 그 상상을 예.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 보면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 사극 보면 왕의 옷 있지 않습니까? 골룡포 네. 이런 거 굉장히 화려한데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까? 물론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제 골룡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조 원룡보라고 해서 앞가슴, 등 뒤, 양 어깨에 붙이는 흉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수를 놓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아마 한 3, 4개월 이 정도는 걸릴 거고요. 지금 만들어도요? 그렇습니다. 예. 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옷감을 가지고 마름질해서 바느질만 한다. 그러면 재봉틀로 하니까 옷만 만드는 데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 정도는 걸릴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영화 만들 때나 뭐 사극할 때 왕의 옷 하나 제작하면 왕 옷 의상비 제작비 하나면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글쎄 왕의 옷도 이제 종류마다 다른데요. 예. 면복 같은 경우는 이제 갖추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골룡포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머리에 익성관에서부터 옥대, 그다음에 흑화,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상상할 수 없고요. 그냥 옷 정도 만들고 그냥 보기 좋게 한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네, 그런 정도 예. 들 것 같습니다. 왕이 좀 좋은 옷 입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면 이제 침선장은 이제 바느질 전문가 그리고 이제 바느질뿐만 아니라 보석, 옷 전체 합쳐서 상위원인데 아까 보물창고라 그랬죠. 왕의 네, 보물창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빼돌리고 이런 비리도 역사 속에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많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원의 관리들은 제일 첫 기째 조건이 청렴 결백한 사람을 뽑으려고 청렴 결백.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관리에서부터 바느질하는 사람까지 아주 이제 청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견물생심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실을 훔치는 사람, 옷감을 훔치는 사람, 또 상임원에서는 별도의 축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뭐 대단하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죄를 저질렀다 해도 아주 큰 죄가 아니면은 추분까지 기다려서 죽입니다. 그런데 상위원의 만약에 도둑질을 한 관리다 그러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죽이는 참부 대시를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의 보물을 건드렸으니까 이건 진짜 바로 즉결 처분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저 한석규 씨가 뭐 빼돌리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예, 뭐 그런 건 없고. 한석규 씨가 청렴하게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처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런데 그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종 같은 경우에는 성종이요? 네, 성종이요. 성종은 그거는 견물생심은 인지상정이다. 예. 그래서 용서를 하는 쪽으로 좀 자꾸 돌렸고요. 그리고 죄가 무겁다 해도 가벼운 쪽으로 또는 이제 직접 그걸 훔친 사람보다도 관리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관리한 사람을 유배 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 임금의 정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예, 아닐까. 성종 대왕이 좀 그렇죠. 반대한 네.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궁중에서 바느질 하는 사람들의 힘든 거를 이렇게 시로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손뜬 거 트고 살갗에 물집도 생기고 하루 종일 바느질에 겨우 주머니 하나 했다. 졸음도 절로 오고. 그러면 이렇게 힘든 자리면 궁중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별로 하고 싶은 지원자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이 침선비들은 보통 이제 상방기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위원의 다른 이름이 상방이거든요. 예. 그 상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상방기생들은 옷고름에다가 침통을 차고 다녔어요. 침통, 바느질통. 예. 바늘을 넣고 다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느질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바느질도.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인정신이 옛날부터 있었네요. 그죠?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속의 성종대왕은 자기 물건을 좀 빼돌린 이런 사람도 관대했는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영화 속의 왕은 사실 상상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 캐릭터는 자신의 옷을 처음 만들어준 그러니까 한석규 씨가 연기한 이 어침장을 굉장히 신뢰하고 옆에 두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뭐 자신의 욕망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화 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태도들을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 침선비도 있고 뭐 고수 씨가 뭐 조선 최대 디자이너로 나오는데 이 옷 만들고 하는 바느질하는 사람들 소득은 어땠습니까? 당시에? 조선 후기에 그 침선 상위원에 들어와 있는 그 나인들에 보면은요, 초급이 백미사대였다고 합니다. 그 백미사대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2리, 적게는 2리터, 많게는 한 3리터? 요런 정도. 한 달에 쌀 구워 한 달에. 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주 낮은 급료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 신분으로 보면은 뭡니까? 중민입니까? 천민입니까? 평민입니까? 뭐 갓바치는 천민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천민까지는 아니고 평민 정도? 평민 정도. 네. 또 뭐 궁녀로 들어가서는 또 이제 직급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는요. 네, 여관까지도 예. 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사극 영화도 이제 범위가 이제 전쟁 영화도 있고 넓어져서 옷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상의원이라는 영화도 그렇지만 사극 볼 때 그 옷을 좀 재밌게 보는 관전 포인트, 뭐 상의원에서도 그렇고 옷을 잘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상위원으로 한정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영화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배우들이죠. 배우들. 예. 예. 그러니까 상위원 같은 경우는 한석규 씨라든지 고수, 박신혜, 유연석 이렇게 4명의 배우가 정말 얼마나 화려한 옷을 알맞게 잘 소화해내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상위원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사극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구중을 잘했는지 혹은 얼마나 화려하게 보여주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상위원이 한 6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 구중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보시는 재미도 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옷이 서양의 궁중옷에 비해서 우리나라 옷이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을 짧게 한 말씀 주시면 뭡니까? 우리나라 옷은 그 옷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아. 스타일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왕들의 스타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